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장이 오늘도 마무리하는 날. 다우가 한 1% 정도 더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 조정 한 1%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조정 더 1%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5% 정도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하튼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1.5% 정도 금요일 날, 오늘 그 우리가 뭐 행보 또는 뭐 양봉이 나와도 어쩌든 저건 간에 야간에 우리 시장이 오늘 저 종가가 끝나봐야 되지만 상승하고 다우가 빠지면은 크게 데미지가 없을 것이고, 우리도 뭐 보합권에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 다우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하튼 뭐 그렇고, 일단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 면역, 그 다음 코로나 면역, 감기 면역, 우리가 이제 통증에 대한 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내가 좀 드리고자 해서 내가 그 면역력을 내가 전달을 해드릴 건데, 이게 감기 면역, 그 다음에 첫 번째 감기, 두 번째 감기, 세 번째 감기, 이런 면역하고 주식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뭐 이런 소리를 하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이라는 게 돈 흐름에 대해서도 그런 면역력이 생기면은 돈이 크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흘러갈 때 주워서 다시 저금통에 들어가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늑대 소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늑대 소년, 우리 늑대, 그 다음에 양치기, 얘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산에 올라가니 워낙 심심해. 대화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한 게 거짓말이야. 늑대야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 한번 와서 몰려와서 뭔 일 없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망가고 없더라. 첫 번째 거짓, 아쉬움, 다행이다. 두 번째, 그때 올게 100명이 왔으면 두 번째 오니까 또 늑대야 그러니까 50 전후에서 사람들이 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작다라는 거지. 세 번째, 거짓말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늑대야라고 치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첫 번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주식시장에 어떻게 갖다 넣느냐? 그럼 우리 시장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분단국가잖아요. 분단국가여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 안 바뀌어. 잠깐만요. 오케이. 어떠한 이유로 핵실험 또는 뭐 미사일 실험, 과거에는 핵이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큰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당일날 한 4%, 뭐 전후 4% 전후 급락을 했단 말입니다. 4% 전후 급락을 해. 90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때. 그 다음에 한 2000년도 와서 또 뭐 국방력 저거 실험을 한다고 또 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던져. 그러면 이때는 한 2%. 요즘은 핵실험 한다 그러면요, 핵을 쐈다 그래도 0.5% 전후도 시장이 안 움직입니다. 시장이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고, 그래서 이제 늑대소년, 핵실험 남북, 쫄지 마라 이거지 이제는. 그냥 연습일 뿐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또 어디서 하느냐? 당연히 다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죠. 다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바뀌냐?
현대증권 차트가 내가 이거 좀 에러가 나도 현대증권 차트를 쓰는 게 내가 한 30년 쓰다 보니까 편해서 이걸 계속 써요. 편해서 이걸 계속 쓰는데 항상 이렇게 에러가 좀 자주 납니다. 일봉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으로. 자, 우리가 다우 금리 인상 분명한 거는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항시 그 돈쟁이들이 꼭지에서 돈을 해먹습니다. 어떻게 해먹느냐면 꼭지에서 어떤 이슈를 터뜨려가 주가를 내려요.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테마주 다 그렇고 잡주 테마주도 1순위고 왜 돈이 많을 때 이렇게 하면 당연히 현금이 풍부하게 들어와 있으면은 그 저축을 하고 뭐 다른데 저 투자를 하고 이런 데 써야 되잖아요. 또 사기꾼들은 뭐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꼭지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월봉 다우 차트 항상 그 이제 월봉 차트인데 항상 꼭지가 생기면요. 꼭지가 생기면 꼭지가 생기면 항상 이렇게 먼 일을 만듭니다. 먼 일을 만들어요. 어제도 이 과거로 막 지나가서 막 꼭지에서 막 이런 일이 생겼다는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지금 다우가 그 오버슈팅인데 그러면 지금은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냐 이것도 지금은 뉴스가 금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온 상태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장대 한번 저4% 5% 이렇게 빠지는 나 빠져봤자 한 2% 전후밖에 더 빠질 자리가 아니다. 겁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이때도 다 이제 금리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는 다 그 떠들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때는 아니고요. 지금 나온다 이야기 나온다 불확실성에 막 이야기 나온다고 준비를 해놓고 이 시기에 금리 올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데미지를 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1차 그 다음에 올리고 두 번째 CPI 지수 금리 인상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때 두 번째는 2차 때는 1차 때보다 폭이 작잖아요. 지금 이만큼 빠졌는데 이만큼밖에 안 빠졌어. 면역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굉장하게 머릿속에 넣고 안 잊어버려야 됩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럼 세 번째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곧 나올 거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주가는 먼저 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고 주가는 여기서 일단 반등 세력이 나오고 이 언저리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언저리나 이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런 데미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두 번째 얘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는 내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역력에 대해서 뉴스에 대한 면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면 이 이야기 누가 해주겠어요? 주식시장, 증권방송,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데 시장 읽고 시장 판단하고 어디서 어떻게 움직인다 라는 내용이 깊게 머릿속에 남아야 여러분들한테 자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전달을 내가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 이제 조부장 오늘 이야기 계속 내가 전달을 하지만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그래야지 이제 돈을 넣을 때 어떤 이유가 돼서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액션을 취한다고. 액션을 큰 돈 들어갈 때. 자, 그래서 결론은 다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추가 조정은 오늘 야간에 우리 장 끝나고 오늘 야간에 우리가 양봉이 나오면
얘들 주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잖아요. 0.6%요. 이게 이제 끝입니다. 끝이고 주간 선물 들어가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얘들 야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야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 움직이는 게 마무리라는 거예요. 마무리.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빠지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 꼬리가 실리겠죠. 이렇게 아래 꼬리가 어떻게 실릴 것이냐. 요렇게 실리겠죠. 뭐 요렇게 실릴 겁니다. 요렇게 실릴 겁니다. 요렇게 또 아래 꼬리가 딱 실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렇게 이런 캔들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다우가 요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럼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저점 콜이죠. 당연히 우리는 선물에서는 저점 콜이 309 언저리에 시작할 겁니다. 308이 깨지면요. 308이 깨지면 309가 깨지면 콜입니다. 콜. 309가 깨지면 309가 이탈하면 콜입니다. 콜. 상승입니다. 상승. 콜 단타. 309가 깨지면 콜 단타고 양봉. 자, 시장에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을 내가 어제 내가 좀 지켜본 게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들 급등하고 나니까 이 주식이 추가적으로 붕붕붕붕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느끼죠. 저는 반대입니다. 이 주식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라고 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식을 지금은 피해가야 됩니다. 되고 상장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할 때 어떻게 상장하느냐. 이 가격대 58만 약 60만 원이 얼마고 고점이 얼마고 59만 8천원 60만 찍고 내려온 것 같은데 59만 8천원의 상장가에서 상장가라다 시작가에서 주가가 빠지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자리까지가 반등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자리까지가 반등의 끝인데 이 자리까지 갈지 안 갈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산의 70% 이상은 현금화하라. LG 에너지 솔루션 자산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들은 대다수 여러분들은 자산의 70% 이상은 현금화 해놓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빰을 맞을 때 맞더라도 이때도 36만원 간다고 내가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 주식은 다시 흘러내립니다. 다시 36만원 갑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또다시 36만원 갑니다. 또다시 36만원 간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또다시 36만원 이 가격 이탈을 합니다. 여기서 놀면서. 그래서 자산의 70%는 현금화 해놓고 남는 자산 30%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100% 현금화를 해놓는 게 좋고, 시장이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 가격대에 돌파한다고는 하나의 운이 있으면 돌파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격에서 당분간 놉니다. 당분간이 언제냐, 뭐 2, 3년 정도 되겠죠. 3, 4년 정도. 당분간 쉽지 않습니다. 60만 원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60만 원이라는 게 올라가기가 이 시장에서 뭐 전문 용어를 써도 뭐 여러분들 뭐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이 시장에서 적합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60만 원을 초과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운이 있다 그러면 올라가면 바로 빠집니다. 올라가면 바로 빠지니까 피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지나가 보십시오. 6개월, 7개월 지나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잡주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락 잡주, LNF, 에코프로비엠. 얘도 지금 지금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에서 얘들 둘이서 항상 고점에서 뭘 해먹고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나를 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욕으로 너무 들어도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 이탈합니다. 시간 지나가 보세요.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요 시장 꼭지에서 이런 꼭지에서 조정을 크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크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크게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비엠도 좀 전에 에코프로비엠 했구나. LNF도 마찬가지예요. LNF도 시장은요 항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꼭지에서 조정을 한번 크게 줍니다. 조정을 한번 크게 주는데 얘는 조정 같은 조정을 안 줬어요. 지금 얘는 이래 나옵니다. 이래 8만원 갑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서 날라간 그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내가 안타까워서 에코프레임 비행 가지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월봉상에서 보면은 쉬지 않고 그냥 날라갔어요. 쉬지 않고 이걸 그냥 날라갔는데 조정이 맛깔스러운 조정이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 시장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유가 있어서 반등한다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조정 나오고 나서 그때 반등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봐보세요. 얘가 좋습니까? 삼성전자가 더 큽니까? SK 하이닉스가 더 큽니까? 기본적인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을 지킬 수 있다는 부분을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도 봐보세요. 삼성전자도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제대로 된 조정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조정이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내가 5만원 깬다고 내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도요 10만원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한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걸립니다. 5년 이상 이 고점을 깨려고 그러면 이때도 이 고점 깨는데 몇 년 지났고 이때도 이 고점 깨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거 고점 깨려고 그러면요 돈의 흐름 자기 자본 투자했던 거 뽑아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최고의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최고의 고점에서 돈을 활용했단 말입니다. 이걸 주소 담으려면 회사에서 얼마나 큰 이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주식시장에서 전문 용어로 쓰는 내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오늘 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거를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주가가 돈의 흐름이잖아요. 내 주식이 내 종목이 내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지켜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래서 결론은 종합주가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 이럴 때만 주식에 들어가더라도 돈을 벌더라. 이럴 때만 주식에 들어가도 돈을 벌더라. 그럼 이 자리가 깨지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벌잖아요. 기다리면 수익이 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했던 분들 수익 못 챙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완전히 깨졌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 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단순하게 자기 종목만 움직이면 안 되고 이 돈의 흐름을 찾을 수 있는 게 선물 움직임 동향을 보시면 돈의 흐름을 찾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잘 찾다가 종목들을 이때 이벤트가 좀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그 종목이 올라가느냐 요만큼 올라갈 거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먹을 거 이만큼 먹습니다. 또는 이렇게 먹겠죠.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9가 깨지면 이탈하면 강력하게 콜입니다. 콜
단타. 장 초반에 9시 땡 출발할 때 먹고 나옵니다. 아셨죠? 무슨 말 했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주구장창 잘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길이 있을 겁니다. 답답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모레퍼시픽 괜찮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 이유가 10년에 한 번씩 오는 사이클 진입하는 자리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오는 사이클에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봐보세요. 아까 전에 에코프리미엄하고 기타 여러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점이 생성되면은 제일 고점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일 고점에서는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해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면 다시 리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는 시기가 아니라서 안 간 거고,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죠. 중국 관련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는 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감에 따라서 화장품 주식이 어떻게 변수가 생기는데, 꼭 중국만 보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주식이 중국만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인도도 있고 여러 인구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진국들 중에서 참고하시고, 오늘 금요일인데 선물 시장에서 돈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선물이 저점 시작되면은 대형주주들 저점 시작하는 거 매주 잡으면 따뜻한 수익이 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길게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